어둠이었다. 끝도 없이 펼쳐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어둠. 이서연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다만 느껴지는 것은 사무실 바닥의 차가운 감촉과 희미하게 떠오르는 커피향, 그리고 그래, 심장이 터질 듯한 통증이었다. 국제 건축 공모전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코앞에 두고 그녀는 또다시 밤을 새우고 있었다. 초고층 빌딩의 혁신적인 디자인, 밤하늘을 가르는 유려한 곡선, 그녀의 야망이자 분신과도 같은 존재, 성공, 인정, 최고의 자리, 그것만이 그녀를 달리게 하는 연료였다. 시간 없어. 이 프로젝트 성공 못하면 우리 팀은 끝이야. 마지막으로 팀원들에게 내뱉었던 자신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내리를 맴돌았다. 그 말을 끝으로 모든 것이 암전되었다. 사무실 바닥에 쓰러진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보는 또 다른 자신이 있었다. 유체이탈.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현상이었다. 믿을 수 없었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다. 싸늘하게 식어가는 자신의 육체와 달리 영혼이라고 불릴 법한 존재는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아니, 평온이라기보다는 무감각에 가까웠다. 마치 잘 만들어진 인형을 보는 듯 아무런 감흥도 잃지 않았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그녀를 강하게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거부할 수 없는 힘이었다.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한 거대한 소용돌이. 공포가 엄습했지만 소리조차 지를 수 없었다. 그녀는 속수무책으로 그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아니, 이곳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 낯선 감각과 함께 눈앞에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다.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장면들. 그녀의 삶이었다. 삶의 회고라는 단어가 불현듯 떠올랐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어린 시절이었다. 명망 높은 건축가였던 아버지, 우아했지만 늘 어딘가 그늘져 보였던 어머니, 그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밤새도록 설계도를 그리던 작은 소녀. 칭찬 한마디에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지만 그 칭찬은 늘 성과 뒤에 따라오는 조건부였다. 진심으로 다가왔던 친구에게 쌀쌀맞게 굴었던 기억,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동료를 깎아내렸던 순간들,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무시했던 수많은 작은 목소리들, 그리고 까맣게 잊고 지냈던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밤하늘의 별을 보던 시골 외할머니 댁에서의 여름밤, 그때 꾸었던 소박한 꿈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곳에서는 눈물조차 허락되지 않는 듯했다. 깊은 슬픔과 후회가 가슴을 쳤다. 회고의 마지막, 그녀는 다시 한번 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다. 그때 저 멀리 한 점 빛이 보였다. 아주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듯한 강력한 빛.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빛을 향해 다가갔다. 가까워질수록 빛은 점점 커졌고 이내 형언할 수 없는 따뜻함과 평화로움이 온몸을 감쌌다. 그 빛은 단순한 광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조건 없는 모든 것을 포용하는 순수한 사랑 그 자체. 빛 속에서 그녀는 깨달았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의 그물처럼 얽혀 있으며 자신 또한 그 일부라는 사실을. 눈앞에는 복잡하면서도 질서정연한 패턴들이 끝없이 펼쳐졌다. 살아있는 프랙탈. 기하학적인 아름다움 속에 담긴 생명의 신비. 그녀는 건축가로서 수많은 도면을 그려왔지만 이처럼 완벽한 조화와 균형은 본 적이 없었다. 괜찮다. 너는 이미 완전하며 사랑받는 존재이다. 목소리는 없었지만 분명한 메시지가 그녀의 존재 전체로 스며들었다. 눈물이 흘렀다. 이번엔 슬픔이나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와 환희, 그리고 깊은 안도감에서 비롯된 눈물이었다.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희미한 목소리와 함께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겁게 떠졌다. 눈앞에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동생 민준이 있었다. 지독한 병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삐삐삐, 규칙적인 기계음이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누나 괜찮아. 정말 다행이야. 민주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서연의 손을 꽉 잡았다. 서연은 희미하게 웃어 보였지만 몸은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다. 방금 전까지 경험했던 그 황홀하고도 생생했던 빛의 세계는 꿈이었을까?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이 알 수 없는 평온함과 충만함은 무엇이란 말인가? 의사는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이었다고 설명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정말 위험했을 거라고.
서연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그녀의 내면은 이미 이전의 이서연이 아니었다. 퇴원 후 서연은 모든 것을 잠시 멈췄다. 진행 중이던 공모전도 회사 일도 모두 뒤로 한 채 그녀는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여전히 분주하고 치열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다. 길가의 가로수 한 그루,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 한 점, 심지어 시끄러운 자동차 경적 소리마저도 이전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모든 것이 살아 숨쉬고 있었고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듯했다. 민주는 그런 서연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예전에 날카롭고 예민했던 누나는 어디 가고 어딘가 멍한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보는 낯선 사람이 앉아있는 것 같다. 누나 정말 괜찮은 거야. 의사 선생님은 충분히 쉬면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혹시 뭐 필요한 거 없어? 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민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민준아. 그냥 조금 혼란스러워서 그래. 세상이 갑자기 다르게 보인달까.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려 했지만 적절한 단어를 찾을 수 없었다. 빛, 사랑, 연결, 프랙탈. 이런 단어들이 과연 민준에게 혹은 다른 누구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 그들은 분명 자신을 미쳤다고 생각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여길 터였다. 서연은 다시 깊은 고립감을 느꼈다. 그 찬란했던 빛의 세계와 현실 사이의 거대한 간극. 어느 날 서연은 무작정 집을 나섰다. 정처 없이 걷던 그녀의 발길은 서울 근교 오래된 한옥들이 고즈넉하게 자리 잡은 작은 마을로 향했다. 흙냄새와 나무 향기가 뒤섞인 공기가 상쾌했다. 복잡한 도시의 소음 대신 바람 소리와 새 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혔다. 그곳에서 그녀는 운명처럼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평생을 궁궐과 사찰 건축에 헌신해온 은퇴한 대목장 김수현 선생이었다. 그의 작업실은 오래된 나무 특유의 깊은 향과 잘 바른 대패밥 냄새로 가득했다. 벽에는 수십 년은 좋게 넘었을 법한 손때 묻은 연장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미완성된 석가래와 기둥들이 조용히 다음 작업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수현 선생은 이른이 넘어 보이는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에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형형한 눈빛만은 젊은이 못지 않았다. 그는 말없이 차를 내어주었고 서연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함을 느꼈다. 선생님, 나무는 어떤 존재인가요? 어색한 침묵 끝에 서연이 불쑥 물었다. 김수현 선생은 물끄러미 서연을 바라보더니 창밖의 아름드리 느티나무로 시선을 옮겼다. 나무라, 살아있는 숨결이지. 수백 년 비바람을 견디고 서서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 같은 존재랄까. 베어져서 목재가 되어도 그 숨결은 여전해. 어떤 나무도 허투루 쓰이는 법이 없어. 다 제각각의 결이 있고 그 결에 맞는 쓰임새가 있는 법이지. 김수현 선생의 낮은 목소리가 작업실의 정적을 부드럽게 감쌌다. 서연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 깊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각자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지닌다. 빛 속에서 들었던 메시지가 그의 말을 통해 다른 형태로 다가오는 듯했다. 그녀는 임사 체험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김수현 선생은 마치 그녀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결을 따르는 걸세. 나무도 제 결을 거스르면 부러지기 쉽지.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야. 겉모습이나 남들의 시선보다 자기 안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해. 그게 진짜 백이 삶을 사는 길일 테지. 서연은 그 후로도 종종 김수현 선생의 작업실을 찾았다. 그곳에서 그녀는 전통 건축의 지혜와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비움으로써 채워지는 역설적인 아름다움을 배웠다. 화려한 기교나 거대한 규모가 아닌 공간과 사람이 서로 숨쉬며 교감하는 건축. 그것은 그녀가 임사체험에서 어렴풋이 보았던 살아있는 패턴과 맞닿아 있었다. 회사로 돌아온 서연은 자신이 맡았던 국제건축 공모전 설계안을 다시 펼쳐보았다. 하늘을 찌를 듯한 초고층 빌딩, 차가운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외벽, 최첨단 기술을 과시하는 듯한 디자인. 그것은 분명 기술적으로는 완벽에 가까웠지만 지금의 그녀에게는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마치 영혼 없는 거대한 조형물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새로운 스케치를 시작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선들이 종이 위를 채워나갔다. 직선보다는 부드러운 곡선을, 인공적인 재료보다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폐쇄적인 구조보다는 주변 환경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을 그렸다.
건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주변의 자연과 호흡하고 사람들에게는 편안한 안식과 깊은 연결감을 주는 그런 공간. 그녀는 임사 체험에서 보았던 생명의 패턴, 그 경이로운 조화와 균형을 자신의 건축 언어로 표현하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그녀의 새로운 디자인 컨셉은 회의에서 냉담한 반응을 얻었다. 이 팀장, 이게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마감이 코앞인데 이건 완전히 다른 건물이잖아요. 실험적인 것 좋지만 이건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과도 맞지 않고요. 상사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불쾌감이 묻어났다. 동료들 역시 수군거리며 그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쳐다보았다. 과거의 이서연이었다면 당장 반박하며 자신의 논리를 관철시키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예전처럼 분노가 치밀거나 절망감이 들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반응이 당연하게 느껴졌다. 그들은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알지 못하니까. 서연은 밤늦게 홀로 사무실에 남아 자신의 새로운 설계도를 들여다보았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진정한 연결과 사랑에 목마른 채 살아가고 있을까.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작은 위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살아있는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민주는 그런 누나를 안쓰럽게 바라보았다. 누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회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 그냥 예전 디자인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누나 실력이라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텐데. 서연은 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민준아, 이건 성공이나 실패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걸 하고 싶은 것뿐이야. 설령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드디어 국제건축공모전 최종 프레젠테이션 날이 밝았다. 발표장 안은 각국에서 온 건축가들과 심사위원 그리고 취재진들로 북적였다. 서연의 차례가 다가올수록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회사 대표는 마지막까지 그녀에게 기존의 성공 가능성 높은 디자인으로 발표할 것을 종용했지만 서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손에는 새로운 철학이 담긴 설계 도면이 들려 있었다. 단상에 선 서연은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빛 속에서 느꼈던 그 무한한 평화와 사랑을 떠올렸다. 괜찮다. 너는 이미 완전하다. 그 메시지가 다시 한번 그녀의 가슴을 채웠다. 눈을 뜬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는 임사체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대신 자신이 건축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가치, 즉 인간과 자연, 그리고 공간의 깊은 연결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오랫동안 건물을 단순히 기능적인 구조물 혹은 인간의 기술력을 과시하는 기념비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건물이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믿습니다. 건물은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주변 환경과 호흡하고 그 안에 머무는 사람들에게는 깊은 정서적 안정감과 영감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스크린에는 그녀가 새롭게 디자인한 건물의 이미지가 펼쳐졌다. 기존의 차갑고 위압적인 초고층 빌딩 대신 부드러운 곡선과 자연 채광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마치 거대한 나무나 혹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보이는 건축물이었다. 건물 내부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고 곳곳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명상할 수 있는 열린 공간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한 지속 가능한 디자인이라는 설명도 덧붙여졌다. 제가 제안하는 이 공간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과 타인과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이 세계와 깊이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치유의 공간입니다. 경쟁과 소외로 지친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쉼과 위안을 주는 곳, 우리가 잊고 지냈던 삶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꿈꿉니다. 발표가 끝나자 장내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일부 심사위원들은 파격적인 아이디어에 놀란 듯 고개를 갸웃거렸고 몇몇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그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자신의 진실된 목소리를 냈다는 사실이었다.
발표를 마치고 내려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볍고 평온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녀는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몇 주 후 공모전 결과가 발표되었다. 예상대로 서연의 디자인은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뜻밖에도 특별심사위원상이라는 명예로운 상을 받게 되었다. 심사평에는 기존의 건축 패러다임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인간 중심의 깊이 있는 철학이 인상적이다. 당장의 실현 가능성보다는 미래 건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적혀 있었다. 회사 동료들은 의외의 결과에 놀라면서도 서연에게 조심스러운 축하를 건넸다. 하지만 서연은 그 상보다 더 값진 것을 얻었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삶의 새로운 방향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성공 기준이나 타인의 평가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공모전 이후 서연은 오랫동안 몸담았던 대형 설계사무소에 사표를 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결정을 만류했지만 그녀의 의지는 확고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자신의 작은 건축 스튜디오 공간숨을 열었다. 거창한 프로젝트보다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줄 수 있는 작은 공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목표였다. 공간숨의 첫 프로젝트는 김수연 선생과의 인연으로 시작되었다. 선생이 오랫동안 구상해왔던 오래된 한옥을 개조하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과 명상 공간을 만드는 일이었다. 예산도 넉넉하지 않았고 화려한 결과물을 기대할 수도 없는 프로젝트였지만 서연은 그 어떤 대형 프로젝트보다 더 큰 열정과 기쁨으로 그 일에 몰두했다. 그녀는 김수연 선생과 함께 매일같이 현장을 오가며 나무를 다듬고 흙을 발랐다. 오래된 한옥의 뼈대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감각과 편의성을 더하는 작업은 쉽지 않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그녀에게는 큰 배움이자 치유였다. 그녀는 설계 도면 위에 선을 그리는 것만이 건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무의 숨결을 느끼고 흙의 온기를 체험하며 공간과 직접 교감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건축의 시작이었다. 민주는 주말마다 누나의 작업실을 찾아와 일손을 도왔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나무를 다듬고 페인트 칠을 하는 일에 재미를 붙였다. 게임 개발이라는 가상세계에서 복잡한 코드를 만지던 그에게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경험은 신선한 자극이 되었다. 누나의 얼굴에 떠오른 평온한 미소를 보며 민주는 비로소 그녀의 변화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응원하게 되었다. 그들의 대화는 예전처럼 일방적인 걱정이나 피상적인 안부가 아니라 서로의 꿈과 고민을 나누는 진솔한 소통으로 채워졌다. 몇 달 후 마침내 한옥도서관 고요의 숲이 문을 열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마루와 은은한 나무 향기가 감도는 서가, 그리고 조용히 명상에 잠길 수 있는 작은 다실은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안과 평화를 선사했다. 아이들은 마루에 앉아 책을 읽었고 어른들은 꽃마루에 걸터 앉아 담소를 나누었다. 서연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다. 자신이 임사체험에서 보았던 그 연결된 세상의 작은 조각을 현실 속에 만들어낸 것만 같았다. 김수연 선생은 완성된 도서관을 둘러보며 말없이 서연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의 깊은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어렸다. 잘했네, 서연이. 이 공간엔 자네 마음의 결이 그대로 살아 숨쉬는구먼. 그 후로도 서연은 공간 숨을 통해 작지만 의미 있는 프로젝트들을 이어갔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한 치유센터, 자연 속의 작은 예술가 레지던시, 도시인들을 위한 옥상 정원. 그녀의 디자인은 언제나 인간과 자연, 그리고 공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하고 자신의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빛 속에서 얻었던 그 깊은 확신과 사랑이 언제나 그녀를 지탱해 주었기 때문이다. 어느 밝게 갠 가을날, 서연은 자신이 설계한 작은 명상센터의 꽃마루에 앉아 있었다. 눈앞에는 단풍으로 곱게 물든 북한산의 능선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온몸을 감쌌고 살랑이는 바람결에 실려오는 옅은 국화 향기가 평화로웠다. 그녀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문득 처음 임사체험에서 느꼈던 그 거대한 빛의 이미지가 떠올랐다. 모든 것을 감싸 안던 무한한 사랑,
살아있는 프랙탈처럼 끝없이 펼쳐지던 우주의 경이로운 패턴들. 그때의 황홀경은 여전히 그녀의 가슴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 빛을 외부에서 찾지 않았다. 그 빛은 이미 자신의 내면에,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가는 공간 속에, 자신이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 속에 존재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때로는 예기치 않은 시련과 마주하기도 하고 길을 잃고 헤맬 때도 있겠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자신은 혼자가 아니며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거대한 사랑 안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다. 서연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설계한 공간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건축물을 넘어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정서적 울림과 치유의 경험을 선사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건축 잡지나 디자인 관련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고, 때로는 작은 강연회에 초청받아 자신의 건축 철학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도 생겼다. 그녀는 강연회에서 임사 체험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겪었던 깊은 내적 변화와 그로 인해 얻게 된 산과 공간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진솔하게 나누었다. 그녀의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고, 특히 경쟁적인 현대사회 속에서 번아웃을 경험했거나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큰 위로와 영감을 주었다. 저는 건축이 단순히 벽돌과 시멘트로 건물을 쌓아 올리는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축은 관계를 짓는 일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건축의 본질입니다. 한 강연회에서 서연이 했던 이 말은 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의 스튜디오 공간 숨에는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젊은 건축가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들은 함께 새로운 방식의 건축을 모색하며 의미 있는 프로젝트들을 만들어 나갔다. 어느덧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서연은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과 같은 초조함이나 불안감 대신 깊은 평온과 만족감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맞춰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았고 자신의 속도대로, 자신의 신념에 따라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다. 가끔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면 그녀는 김수연 선생의 작업실을 찾거나 자신이 처음 설계했던 한옥도서관 고요의 숲을 방문하곤 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나무의 온기를 느끼고 책장을 넘기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다시금 마음의 중심을 잡았다.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랑과 연결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새기곤 했다. 민준 역시 게임 개발자로서 자신만의 길을 성공적으로 개척해 나가고 있었다. 그는 종종 누나의 스튜디오에 들러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누기도 하고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들의 관계는 서로에게 든든한 지지자이자 영감의 원천이 되어 주었다. 어느 봄날 저녁, 서연은 자신의 작은 스튜디오 옥상 정원에 앉아 노을 지는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그 너머로 희미하게 북한산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었다. 문득 처음 빛을 만났을 때 느꼈던 그 압도적인 사랑과 연결의 감각이 다시 한번 그녀를 감쌌다. 그것은 더 이상 기억 속의 희미한 잔상이 아니었다. 그녀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살아 숨쉬는 현실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삶은 여전히 수수께끼 같고 예측 불가능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의미와 목적이 숨겨져 있음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의미는 거창한 성공이나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매 순간 진실된 마음으로 자신과 세상을 사랑하고 연결되는 것임을.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옥상 정원에 심어놓은 작은 허브 화분에 물을 주었다. 작은 생명들이 그녀의 손길에 화답하듯 싱그러운 향기를 피워 올렸다. 그녀는 그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의 일부라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았고 그 빛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지든 그녀는 그 빛을 따라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렀고 서연의 삶 역시 그 흐름을 따라 잔잔하지만 깊게 이어졌다. 공간 숨은 이제 제법 자리를 잡았고 그녀의 건축 철학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작지만 의미 있는 의뢰들이 꾸준히 들어왔다. 그녀는 여전히 화려하거나 거대한 프로젝트보다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필요와 정서적인 안정감을 채워주는 공간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한 번은 외딴 시골 마을의 폐교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 공간이자 작은 도서관으로 되살리는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고 건물은 거의 폐허나 다름없었지만 서연과 팀원들은 기꺼이 그 도전을 받아들였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 땀 흘리며 낡은 건물을 수리하고 주변의 자연을 최대한 활용하여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냈다. 개관식 날 평생 책 한 권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다던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동화책을 펼쳐들고 손주에게 읽어주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누군가의 삶에 이토록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과 보람을 느꼈다. 그것은 그 어떤 화려한 건축상보다 더 값진 순간이었다. 그녀의 삶에는 새로운 인연들도 찾아왔다.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서로에게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를 얻었고 때로는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협업하며 창의적인 영감을 주고받기도 했다. 민주는 실력 있는 게임 시나리오 작가와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고 서연은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김수연 선생은 몇 해 전 봄볕 따사로운 어느 날 작업실 마루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서연은 마치 친할아버지를 잃은 듯 깊은 슬픔에 잠겼지만 그가 남긴 지혜와 따뜻한 가르침은 영원히 그녀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선생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길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마치 낡은 옷을 벗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영혼은 육체라는 한계를 넘어 영원한 생명의 흐름 속으로 돌아가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빛 속에서 어렴풋이 느꼈던 그 진실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다. 그녀는 더 이상 임사체험의 기억에 매달리지 않았다. 그 경험은 분명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결정적인 계기였지만 이제 그것은 과거의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그녀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삶의 일부가 되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새로운 하루를 선물 받은 것에 감사했고 만나는 모든 사람과 사물 속에서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을 발견하려 노력했다. 어느덧 중년에 접어든 서연은 한층 더 깊어지고 원숙해진 모습이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세상을 향한 따뜻한 호기심과 잔잔한 평화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건축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녀에게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행위를 넘어 삶을 성찰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하나의 방식이자 수행과도 같았다. 한 젊은 건축학도가 그녀를 찾아와 물었다. 선생님의 건축 철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무엇인가요? 서연은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을 잠시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글쎄요, 아마도 연결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네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 연결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 그것이 제가 공간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그녀가 평생을 통해 깨닫고 실천해온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다. 젊은 학도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듯했다. 서연은 그 젊은이의 눈빛 속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방황하고 고뇌하지만 결국에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아갈 강인한 영혼의 모습을. 저녁 노을이 스튜디오 창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서연은 홀로 남아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새로 시작하는 작은 커뮤니티 센터의 설계도가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연필을 들고 조심스럽게 선 하나를 그었다. 그 선은 단순히 공간을 나누는 경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따뜻한 다리가 되기를 바라는 그녀의 염원이 담겨 있었다. 문득 그녀는 오래전 빛 속에서 보았던 그 눈부신 프랙탈 패턴들을 떠올렸다.
단순한 형태가 끊임없이 반복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경이로운 조화와 질서를 이루던 그 모습. 어쩌면 우리네 삶도,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가는 이 작은 공간들도 그 거대한 우주적 패턴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각자의 고유한 빛깔과 모양을 지닌 채 서로 어우러져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해가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수많은 불빛들로 반짝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는 그 불빛들이 더 이상 차갑고 경쟁적인 도시의 상징으로만 보이지 않았다. 그 하나하나의 불빛 속에 저마다의 사연과 꿈을 안고 살아가는 소중한 영혼들이 있음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영혼들이 비록 지금은 깨닫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의 거대한 사랑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믿었다. 서연은 가슴 깊이 차오르는 평온함을 느끼며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삶은 여전히 신비롭고 아름다운 여정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여정을 계속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더 많은 사랑과 지혜, 그리고 연결의 공간들을 세상에 펼쳐 보이기 위해. 그녀의 건축은 이제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이 세상과 나누는 가장 아름다운 대화 방식이 되어 있었다.